네, 여러분, 오늘은요, 중요한 얘기부터 할게요. 네, 미리 공지했지만 다음 등교 수업 때 그 부자 증세,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논술까지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수행평가에 논술 시험이 이제 점수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시정지해서 각 반에 일정 참고하시고, 물론 학교 상황상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트롤리 딜레마에 이어서 우리가 정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논술의 주제와도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올바름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주제는요,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준다. 이게 의무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선택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도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여러분들 토론 관련 동영상을 시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의 필요성을 통해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각 입장의 근거 소개와 함께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표입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즉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나의 재산에 대한 소유를 조금 더 희생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미국의 상위 1% 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는데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경제 불평등이 부당하다, 즉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과 달리 강요나 사기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었다면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네, 잠시 일시정지 하셔서 나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특정 사람들이 특정 부자들이 거의 뭐 그 나라의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보면은 저 멀리 고급 아파트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반면에 바로 앞에 있는 이쪽에서는 허름한 집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물론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택이 더 중요한지 더 비싼 값을 하는지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곳에서도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요, 이렇게 정말 극심한 차이가 생기죠. 고급 주택과 이런 회색빛의 주택.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소득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빈부격차.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사례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이런 판잣집이 있는 반면에 뒤에는 같은 시간에 이런 고급 집에서 살고 있는 이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최상위 즉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 중에서 거의 위에서 5%인 사람들의 소득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29.7%가 늘어난 반면에 최하위, 즉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아래에 있는 20%의 사람들은 그 전체 나라의 소득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소득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진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2017년에 OECD 발표에 따르면은, 어,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 빈자와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이야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 소득의 4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절반보다 조금 안 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57%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20년간의 OECD 회원국 중에서 소득 집중도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 즉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뭐 돈을 쓰고 남을 돈이 있다면은 그 돈을 세금으로 이용해서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은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이클 조던은 다음 백과에도 나오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고요. 그래서 이 농구 선수의 이름을 딴 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실제 조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운동화가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은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뛰던 마지막 해에 받은 돈은 총 3,100만 달러였다고 하고요. 참고하자면 10만 달러는 대략 우리나라 1억 원이라고 하니 돈 계산 복잡하지만 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조던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입을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잠시 여러분 이 조던의 수입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이클 조던이 보여준 성과는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부자, 즉 마이클 조던이 보여준 성과는 오직 그 혼자 이루어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100만 달러를 받기 전에 이 마이클 조던의 성공 과정에서 A처럼 동료 선수, 코치, 심판, 경기 관리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던은 더욱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회에 빚이 있기 때문에 조던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반대로 B, 아니다. 각자 동료 선수, 코치 등등은 개인의 업무에 대한 보상을 나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다. 즉 A는 개인의 권리에서 조금 더 그 권리를 희생을 해서 도와주자는 쪽이고 B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의견에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나요? 한번 휴정지에서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즉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면은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주제가 오직 그 혼자 그 성과를 이루어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이클 조던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를 결정할 때, 즉 부자들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결정을 할때 마이클 조던이 행운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랄게요. 자, A는요, 조던은 타고난 재능을 지닌 행운아일 뿐이며, 그는 행운아이자 농구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농구 능력이 높은 포상을 주는 사회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렸습니다.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포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당연히 태어난 것도 행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미국이나 뭐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선수에 비해서 더 긴 시간을 일해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볼 때 조던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돈을 조던 혼자 가질 자격이 없으므로 부자들, 마이클 조던과 같은 부자들이 사회에 조금 더 희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B는요, 개인의 재능을 통해 얻은 수익을 혼자 가질 자격이 없다. 즉 개인의 재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든 그 모습이 다르다고 해도 개인의 재능까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부자들에게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좀 더 정리하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집의 사진도 나왔죠. 집을 비교하는 사진. 그 사진에서도 보듯이 돈이 제일 절실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고, 그리고 부는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즉 타고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 도움 받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른 운과 사회적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부는 어느 정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에게만 더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즉,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음에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음에도 내 소유를 임의로 이제 세금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자기 소유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는 바람직한 행위지만 그 행위 자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국가가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개인의 국민의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일한 것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억지로 가져가는 강제노동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찬성 측,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과세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노동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인데, 노동을 강제하는 노예 상태와는 정면이 다른 것이다. 즉, 이러한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쓰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서로 충분한 이유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근거들을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 근거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국가와 연결지어서 얘기한다면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국가, 즉 그들의 복지와 행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국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국가, 개인이 자유롭게 올바른 방식으로 벌었다면은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를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선생님이 마이쮸 이야기를 빼가지고 마이쮸 이야기는 지울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얻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와 빈부격차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소득과 재산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지, 정당한 노동 또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부가 운과 타고난 능력 또는 사회적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 크게 이야기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기부처럼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공지한 논술 날짜에 맞게 우리가 논술 평가를 보고 그 대신 그 전에 미리 한번 토론 시간도 가지고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논술 주제는 추후 등교 수업 전에 공지는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바로 패들렛으로 가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